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1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플러스, 리플 740원 플러스 반등 좋고 작코인 위주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비트코인 ETF 호재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 코인 시장 진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스닥 상승 안 하면 반등 약한 메인 코인보다 작코인 위주로 단타가 많고요. 비트코인 26,000달러 하락은 했지만 비트코인 도미너스 46.1%로 8월 19일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인 코인보다 작코인, 단타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번 주 첫 시작으로 이번 주도 이벤트 많고 시장 큰 변동성 예상이 되는데 8월 21일 중국 금리 인하 부양책 발표되고 8월 23일 올해 미국 나스닥 끌어올렸던 AI 대장 엔비디아 어닝도 있습니다. 24일에는 한국 금통위에 25일 파르장 중요 발언 있는 잭슨 홀 미팅이 있고요. 이번 주 나오는 이벤트는 악재보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금리 인하 엔비디아 잭슨 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국 금통위에서는 환율 1340원까지 반등은 했지만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경기나 내년 총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크고요.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 비율을 보면 2021년 9월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1월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잠시 줄어는 들었지만 올해 신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2018년하고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2018년 여기 고점에서도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준 금리 인하로 나스닥 잡주나 코인 가격 하락하고 개인 대출 비중도 감소를 했고요. 여기 있는 차트는 주식 대출 투자 비중인데 신용 투자 늘어나면 코인으로도 일부 자금이 움직이는 거죠. 2019년 금리 인하로 코인 반등 오고 상승했지만 2020년 코로나 전까지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대출 비중은 감소를 했습니다. 2021년에도 보면 9월에 정점 찍고 코스피는 11월까지는 횡보를 했고요. 비트코인도 고점은 찍었지만 여기서 대출 비중 바로 감소하기보다는 3개월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이후 개인들 추가 자금 진입 없고 올해 초까지 주가가 떨어지니까 대출 비중도 크게 감소를 했고요. 개인 투자 비중이 높으면 주가는 횡보하고 선반영에 눈치 빠른 코인은 먼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도 코인 시장 희망적인 부분은 테더 도미너스 있습니다. 중발 악재 나스닥 하락하고 코인 시장도 같이 내려왔지만 테더 도미너스는 8%로 6월 바이낸스 SEC 소송으로 비트코인 24,000달러 하락했던 구간이나 3월 실리콘밸리 파산 부분까지 테더 도미너스 상승을 했고요. 3월 6월 악재와 비교했을 때 나스닥 증시 고점과 중국발 악재는 있었지만 그만큼 큰 악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악의 경우 테더 도미너스 올해 1월 고점인 9%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마지막 충격 정도로 7월 14일 리플 부분 승소 부분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다음 하락에서는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위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테더 도미너스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지난주 1.6빌리언 2조 가까운 자금을 숏배팅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발 이슈가 숏잡은 메인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나스닥 약간 반등 올 때 마이클 버리는 하락 크게 올 것이다 꼬시기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을 있었고요. 마이클 버리의 관점은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 같은 버블장에서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런 리스크는 미국 정부나 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 돈을 많이 찍어내서 증시 상승하고 버블인 상태이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낮은 실업률과 러시아 전쟁 통한 미국 산업 활성화가 미국의 높은 부채와 기준금리도 지탱해준다 볼 수 있고요. 마이클 버리 2008년 빅쇼트로 수익이 크게 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전망하고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뉴스는 1월 저점에 매수 못한 개인들 위로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죠. 무엇보다 코인 시장은 올해 6월 비트코인 24,000달러에서 블랙락 ETF 신청 나고 월가 세력들이 코인 시장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2021년 불장 거치면서 월가도 코인 시장이 미국 경제의 핵심인 중산층 비중 높고 돈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완전히 바닥에서 재시작하는 것보다 호재 한 개, 두 개씩 던져주면서 가격 방어를 시키는 거고요. 올해 6월 블랙락 ETF 신청에 이어서 블룸버그 뉴스에서 내년 이더리움 선물 ETF
ETF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났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 이더리움 선물 ETF 나온 다음에는 알트코인들도 일부 ETF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를 하고요. 20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장기적으로 코인 가격 거시경제에 따라 움직이고 안정적이다며 이더리움 역시 ETF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더리움 ETF가 되면 이더리움 가격도 상승을 하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 때 이더리움은 상승 이후 비트코인 따라갔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모회사인 DCG 그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보유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전반적으로 코인들 2021년 불장부터 매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더리움 클래식 비중은 3위로 180밀리언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같이 수영장, 물 빠진 장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등, 5등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보다 많은 비중 이더리움 클래식 가져가고 있고 스텔라 루멘 이하의 알트코인보다 10배 높은 이더리움 클래식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 6월처럼 월가에서는 코인 시장 침체될 때마다 호재줄 가능성이 있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 방어하는데 이더리움 선물 ETF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듯 하고요. 올해 3월 머지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도 호재 발표할 때가 슬슬 다가오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항상 저점에서 매수해서 일부 반등에 부분 매도하고 나머지는 홀딩하겠다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여느 알트코인처럼 하락은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세력들 비중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처럼 언제든지 반등이 올 수가 있고요. 올해 1월부터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하락 올 때마다 중간 정도 되는 가격에만 평단을 가져갔어도 손실은 적고 반등 오면 수익을 크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 반등 오면 3배, 4배는 기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 정도 하락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 클래식 중국인 투자 비중도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올해 6월 홍콩 코인 거래소 승인난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 이후 상승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인들 스타일이 저점 매수보다는 가격 오를 때 올라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번 주 핵심 이벤트 엔비디아 어닝은 미국 시간 8월 23일 장 마감 이후이고 한국 시간은 24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 올해 초 $100, $200 가격 내려왔다가 $400로 반등 크게 온 상태인데 어닝 예측치 보면 매출은 11빌리언, 주당 순이익 2배로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도 그만큼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작년 10월에 5.9빌리언까지 떨어지면서 주가도 폭락했었지만 2분기 매출 예측치는 11빌리언으로 역대급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주당 순이익도 기존에 2배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예측치하고 매출 비슷하게 나온 것만 봐도 11빌리언 이상의 매출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클 듯 합니다. AI 테마가 올해 3월보다는 주춤하긴 하지만 3분기까지 매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주가 또한 쉽게 안 빠질 가능성이 높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코인 시장에게도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8월 25일 파우르장 잭슨홀 연설도 이번 주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 8월 잭슨홀 이후 나스닥 S&P 코인 할 거 없이 모든 자산 폭락했던 공포심리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코인 선반영에 미리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3%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파우르장 부정적인 관점 비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하고 중국이 미국 채권 매수하기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국 경제 좋고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0년부터 코인 보면 잭슨 이후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았고요. 2011년 하락은 했었지만 오히려 반등 크게 나오는 계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은 피보나치 236 아래까지 패닉셀 나온 다음 긴 꼬리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700원 아래까지 하락했다가 740원 반등이 오고 있는데 2011년 4월 불장에서도 당시 개인들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리플의 변동성은 매우 컸었고요. 이때도 보면 피보나치 236 아래까지 떨어진 다음 다시 2,000원까지 상승하고 2개월간 횡보하다가 그 다음 하락을 했습니다. 리플이 650원 지지 구간을 지켜준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최소 비대칭 쌍봉 정도는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개인 비중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8월에 이미 대출 비중 신고점 찍었고 이번 하락에 일부 현금화는 했지만 재투자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